우선 물질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차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물질계의 시각으로는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간의 의식 기반으로 이곳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이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보통은 꿈은 단순히 기억의 단편, 기억의 조각이라 판단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꿈은 4차원의 세계라기보다도 4차원의 경계에서 5차원과 연결된 장소이기도 하다. 즉, 내가 꿈을 인지하거나 혹은 그 꿈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말로는 유체 이탈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게 5차원의 세계에 들어선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저런 능력 기반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4차원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이 경계를 마스터해야만 5차원에 속할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상승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행을 통한 자격을 위한 수행의 결과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분명 유체 이탈은 꿈을 통해 가능하다. 이 경계를 어떤 의미로는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이 자각몽을 통해 내가 꿈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몸을 자유롭게 떠올리게 되는 유체 이탈의 전조를 만들 수 있다. 꿈은 제약이 없다. 그만큼 벽과 벽을 통과하거나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도 또 무언가를 생각만으로 구상할 수도 있다. 이게 4차원의 세계의 경계인데 이것들을 무수히 행하게 되면 결국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꿈이 아닌 현실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는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한다. 즉, 물질계의 궁극적인 수행의 완성은 이 유체 이탈을 현실에서 이뤄내는 것이고 또 그 유체 이탈을 통해 몸 내부에서 만들어낸 육체를 우주의 세계관에 자유롭게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또한 이렇게 유체 이탈을 통해 보는 세상은 인간이 물질계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게 보는 세상이 한 차원 높은 진동수를 가진 차원계이기 때문이다. 꿈도 이 같은 현상과 같다. 중요한 건 아주 소량의 진동수의 상승은 누구나 이룰 수 있으며 그 진동수의 크기가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꿈을 매 순간 꿀 때도 꾸지 않을 때도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다. 그리고 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그만큼 체내 안에서의 진동수가 상승장의 크기가 커졌기에 자신의 육체의 파동에 의해 몸 내부의 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유체 이탈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육체 내부에 또 다른 육체를 키운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다만 단순히 꿈에서 자각몽으로 향하는 단계는 언뜻 유체 이탈이라기보다도 조절에 가까우나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를 때에는 꿈의 육체를 보다 현상에 가깝게 인식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이것을 인지한 채 현실의 명상을 통해 체내에 에너지를 쌓고 분리를 이룰 때 비로소 단순히 꿈이 아닌 의식 기반을 지닌 채로 분리를 이룩할 수 있다. 이때의 육신은 음적 성향의 유체 이탈이라고 부르며 과거에 소실된 신선의 설화에서는 이것을 음신 이탈이라 부른다. 다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조절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인간은 과거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설화의 끝에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주위에 뱀의 설화로 항상 등장하는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진행하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 저것들이 인신공양으로 인간의 질량을 노리지만 않았어도 신선이라는 머저리들이 쥐새끼의 농간질에 놀아난 뱀새끼의 간교한 혓바닥에 놀아나지만 않았어도 현재 인간이 이따위 쓰레기 같은 육신에 들어설 이유도 유체 이탈에 이 정도로 많은 정신을 쏟아부을 이유도 없다. 이것은 차차 설명하겠지만 현재의 핵심은 그렇다면 유체 이탈은 꼭 이뤄야만 진동수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무튼 중요한 건 유체 이탈을 강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5차 상승을 위한 유체 이탈이 가능한 개체를 위한 설명이었다 보면 된다. 차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인간은 창조성은 없으나 질량을 가져오는 대상이다. 따라서 차원을 상승하려는 목적은 상승된 차원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 내용은 사실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기에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줄 테니 처음부터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차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물질계는 3차원의 시각이 존영의 공간성이다. 즉, 무언가를 만지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며
직접적인 물질 현상을 육체로 경험하는 세계를 나타낸다. 즉, 인과율을 쌓는 공간이다. 인과율이란 간단하다. 내가 이 3차원의 삶에서의 성장을 통해 느낀 모든 것을 인과율이라 한다. 즉, 단순히 걷고 뛰고 말하고 듣고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과율이란 것이다. 다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의 인과율이지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말했다시피 유체 이탈이 상승장에 가장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사람마다 각자 다르고 뱀새끼들의 인신공양의 질량을 상당부 소실하고 육체조차도 그 쓰레기들에 의해 개조된 상태이기에 집중이 부족하고 수면이라는 요소로 인해 어지간한 집중력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 가지 더 제시하자면 육체를 발전시키라 이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 근육만을 키우고 못하고의 방식이 아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운동하는 방식도 상승장에 따른 성장의 육체가 아니라 단순히 보기 좋으라는 형식의 성장 방식이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단순히 쾌락만을 누리기 위한 유혹적인 육체와 무엇이 다르겠나? 진짜 수행의 방식은 호흡과 연관되어 있고 호흡으로 쌓은 질량을 몸 곳곳에 퍼뜨리고 퍼뜨린 질량을 각 관절에 하나하나 맺히게 하여 흡수하게 만들고 그 흡수한 요소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유연한 동작을 통해 배출시켜 몸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를 매 순간 반복하여 뼈의 형태를 그 동작에 맞춰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이능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수행 방식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이 수행법을 자세하게 설명할지 말지는 내 마음이다. 다만 이 같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물질적 행성이라는 기반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성은 우주 공간 속에 파동값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행위는 행성 하나만이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아니고 행성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의 행동 양식에 의해 벌어지는 결과값이다. 그만큼 각 생명체의 고유 발생 근원식의 본질성 있는 근원 장소인 자신이 태어난 본연의 자리에서 현재 경험하는 이 자리로 질량을 가져온다고 보면 된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겠지만 기다려라. 내가 말하는 질량이라는 것도 차차 알려줄 테니. 무튼 이 같은 요소는 어느 행성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주는 행성에서 발생된 파동으로 인해 매 순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 팽창과 수축이라는 요소는 질량을 상위 차원으로 넘기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이거다. 고여있는 물을 단순히 수동 에어펌프로 그 안에 담으려고 가만히 놔두면 그 안으로 물은 담겨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손으로 눌렀다가 풀었다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만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에서의 파동은 생명체의 본질의 에너지의 발생 근원식에서 나타나고 파장을 퍼뜨려 파장을 건네받은 우주는 눌렀다 조였다 하는 일련의 수축과 팽창의 과정식으로 에너지로서 정제하여 그것을 상위 차원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된다. 어떤 의미로는 각각의 우주의 각 차원은 거대한 하나의 나무나 꽃과 같이 양분을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꽃으로 넘기는 것과 같이 각 우주가 이러한 나무의 줄기 혹은 가장 낮은 뿌리와 같은 각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행성의 자연의 복원은 그 행성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의 파동에 의해 복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각 생명체 역시 각각이 발생시킬 수 있는 파동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각각 고유의 발생 근원식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참 허구적이고 남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인간이 끌어올리는 질량은 모든 생명체보다 높다. 그리고 인간의 현재 이 쓰레기 같은 육신은 이 지구의 흙의 본질과도 같다. 따라서 인간이 상승하면 이 흙의 본질도 그 영향력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행성 안에 존재하는 요소가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행성이 변화해야 행성 기반의 파동이 우주에 전해져 그 행성을 기반으로 높은 차원들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다. 상승 차원은 고유의 공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분명 차원은 거대한 공간축이 존재하나 물질적인 관점에서 상승 차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승 차원의 소립자의 구성을 서서히 끌어당겨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시켜 키워나가고 상승 차원의 실체성이 분명하게 보여 야만하고 이 실체성과 내 현재 육신이 그 차원의 파동값과 내 개인의 육신의 진동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비로소 이 차원을 볼 수 있고 이 차원의 상승장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체 이탈은 단순히 영혼 하나만의 관점으로 상승장으로 향하는 것이고, 육체로 상승장을 타고 향하는 것은 유체 이탈이 안 되는 영혼 기반을 내부로 그냥 두고 그 내부 안에서 영혼을 키워 서서히 발전시키고 육체 상태 그대로 상승장을 향하기 위한 여정이다. 다만 한 가지 맹점은 영혼 상태 하나로 상승장을 타면 음신이라 불리는 한 가지 영혼 기반으로만 그 차원에 속해 그 차원계에 맞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을 통해 이미 가진 음의 파장을 쥔 채로 양의 파장을 다시금 채워 음양의 조화로서 상위 차원계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 즉, 음신이라 불리는 영혼 하나만으로 올라가게 되면 3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4차원계에 입성하여 그 장소에서 5차 상승을 위한 양의 육신을 새롭게 구성하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4차원계에 입성하고 그 4차원에서의 육신을 새롭게 구성하면 3차원 물질계보다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물질계에서 태어난 육신으로 상승장을 탈 때는 수행값에 의한 음의 파동을 가진 채로 그 양을 늘리고 늘린 음의 파동을 쥔 채로 수행을 통해 음의 파장을 기화시켜 양의 파장을 키워 수행을 통해 두 가지 에너지를 체내에 함께 키워내어 몸 안에 음식과 양신이라 불리는 두 가지 육체를 만들어 상승장을 타는 것이다. 즉, 내 정신은 하나이나 음신이라 불리는 육체가 있는 것이고 양신이 키워지면 음식과 양신이 합쳐져 빛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승화가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 몸에 들어서게 되고 그 크기가 물질 육체에 비례하게 되면 이때에는 물질계의 육체는 소립자의 형태로 분해되어 비로소 음과 양의 성질을 지닌 영혼이 상승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물론 겁나 아프고 겁나 지루하고 겁나 힘들다만, 즉 음으로 보이나 양의 성향을 띤 영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유체 이탈을 못하면 상승장을 타기 위한 음의 파장을 키운 채로 몸을 한계까지 잡아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 채로 그 다음 양의 파동을 키운 뒤 완성이 되면 몸에서는 이능이 일어난다. 그 예로 석가모니가 수행을 완성하여 후광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러한 원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크기가 비례해지면 육체는 비로소 소립자로 분해한다. 이것을 양신의 완성이라 부르고 차원의 관점에서의 물질적인 육체는 단순히 수행값을 위해 존재하는 틀에 불과하고 차원에서의 육체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혼이 진짜 육체라는 말이다. 물론 소립자로 돌아간 육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립자로 돌아간 육체는 행성과 직접 연결된 파동으로서 유체 이탈로 예를 들면 영혼과 육체를 이루는 띠라 여기면 된다. 다만 그 관점이 바뀌어 행성과 직접 연결되어 상위와의 연결성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완성된 영혼의 관점식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행성과의 상승을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계의 수행은 중요하다. 쉽게 이해할 문헌은 아니다. 이 원론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냐에 따라 서서히 이해될 테니 관심 있게 보아라. 쥐새끼가 내용을 개떡같이 다 바꿔서 다시 쓰려니 머리 터지겠네.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현재 지구는 내가 말한 쥐새끼, 뱀새끼와 같은 이상한 것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본질부터 먼저 이해시키기 위한 절차이고 이유는 설명이 끝난 뒤 차차 설명하겠다. 다음 설명이 진짜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머리 식힌 뒤 다시 쓰겠다.